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3.7%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7.3% 정도 급등. S&P 500도 지금 5.54%나 급등으로 마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10%나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어요. 10월달 CPI. 근데 10월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7.7% 상승. 이게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물가가 이제 점점 하락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 속도를 점점 늦추겠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시면 올해 6월달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9.1%가 상승하면서 이때가 피크였죠. 피크. 그리고 나서 8.5, 8.3, 8.2, 7.7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올해 1월달 물가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지금 낮아지는 모습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근데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그러면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1.6%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죠.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1에서 내년도는 0.5%라서 성장률이 완전히 둔하죠. 침체면 침체.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2에서 4.4로 중국은 좀 성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대로 또 둔화. 자, 미국의 이런 모습.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모습에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완만한 하락 또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박스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코스피는 오늘 3.37%가 급등하면서 지금 8월달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3.31%나 급등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에 헤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이 딱 좋지 않습니다. 경제 전망이 지금 암울해요, 암울. 지금 둔화도 예상하고 있고 침체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에서 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지금 2.5%가 가장 높게 전망을 했고, 한국금융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7% 성장할 것이라 제일 안 좋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9개 기관의 평균치를 내면 대략 한 2.0%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2.6% 정도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 이게 2.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무려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무려 4.29%가 급락이 나왔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걸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을 모습 보시면 이때부터죠. 11월 7일부터 음봉 하나, 둘,
3개 나오고 양봉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4개. 분봉 4개가 떨어지면서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도 보시면 환율이 고점 찍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을 찾고 있다. 수급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우상향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태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바로 고성장하는 종목,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지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수가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납북 가대주들이 조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최근에 상승하면서 10월달 저점 대비 시 카카오페이는 지금 저점 대비 지금 84% 정도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지금 74%, 그리고 카카오는 저점 대비 26%, 카카오는 별로 못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33%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카카오 이 그룹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그냥 반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게 그 하락 추세 상황에 있어서 지금 매물 압박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라는 그룹주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매물을 던지다 보니까 이런 매물 압박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들은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바닥 다지기를 거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카카오 이 그룹주들은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 매물 압박이 심하다.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버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그룹주는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요? 매도 기회가 매도. 매수 기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시다? 그거 아닙니다. 매도 기회입니다. 매도 기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요.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을 보시면 카카오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주가가 어때요? 완전 하락 추세죠. 그리고 이제 최대치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때가 거의 $30 정도 됐는데 이게 2022년, 2023년부터 2012년이죠. 2012년, 2021년 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이 구간에서 10년 동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장기간 상승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 수준도 보면 거의 $30가 $350를 넘어섰으니까 10년 동안 10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세가 장기간 후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오랫동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어때요? 자, 올해 완전 꺾였죠. 최근에도 저점 깨고 내려갔었고. 자, 그리고 최대치를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때 주가가 거의 5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175달러 갔어요. 자,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5달러가 175달러예요. 거의 30배가 넘게 올랐어요. 30배. 수익률 따지면 거의 3000%죠. 장기간 10년 넘게 올랐고 30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시세가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상당 기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구글입니다. 자, 구글 알파벳 C.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어때요? 지금 완전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구글도 최대치를 보시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거의 20달러, 25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150달러까지 올라가죠. 네. 이것 또한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세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세가 완전 꺾여 있죠. 자, 이런 미국 주식들,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을 보면 지금 완전히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미국 이 빅테크 종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카카오 그룹주, 이런 카카오 종목들도 지금 추세가 어때요? 완전 무너지고 있잖아요. 올라오면은 매물입니다. 올라오면 계속 매물이에요. 왜냐하면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오면 팝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죠. 네? 상당 기간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은 지금 한번 봤지만 매도 기회가 왔다. 반등 시에 여러분들이 잘 매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카카오 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요? 어떤 종목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또 신고가 냈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는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때요?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또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은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자, 카카오 그룹주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자, 2차 전지는 업황 좋죠. 영업이 급증하고 있죠. 시대하고 맞아떨어진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라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은 2차 전지 뭐 양극재면서 음극재죠. 최근에 7월달 10만원짜리가 지금 20만원 넘게 찍었습니다. 벌써 이때는 2배 올랐어요. 지수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고가 최근에 반등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배가 상승해버렸습니다. 얘도 뭐예요? 2차 전지죠? 2차 전지? 이게 주도주죠? 그리고 엔캠. 엔캠도 2차 전지 관련주고 오늘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랐어요. 6.24%.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월 중순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런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이요? 박스권. 박스권에서 뭐 한다?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윗선에는 지금 7만원 후반대. 아랫선에는 6만원 중반대. 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엔캠을 여러분들이 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면, 엔캠은 2차 전지 그런 성장성에 힘입어서 지금 2026년까지 증설입니다. 증설. 자, 증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을 하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60% 이상 고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적자지만 적자 규모가 확실히 줄어들고 내년부터 대규모 흑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의 모습이고 지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왜냐하면 업황이 좋죠. 2차 전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시대에 맞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엔캠이나 종목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인지니어링은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죠. 오늘 또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은 5.7% 자, 반등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도화 인지니어링은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네옴시티.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11월 17일 날 국내를 방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11월 17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그때까지는 최소한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 그리고 도화 인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도화 인지니어링을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저점 대비 12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봐야 지금 50% 올랐어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배, 5배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별로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화 인지니어링 실적이 괜찮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이 5,700억대, 영업이익이 200억. 보면 거의 매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200억 넘게 흑자를 보이고 있고, 유보율도 지금 거의 1,400, 1,50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지금은 조금 쉬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음 주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면 언제든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재생에너지, CS윈드, 풍력 관련주는 이 종목을 보시라 그랬죠. 이 구간에서 참 힘들게 했습니다. CS윈드가 8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11월 8일까지 상당 기간 힘든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이 고점, 8월 달의 고점을 넘어섰죠. CS윈드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추세가 하락 추세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이 수렴하는 구간이 좀 더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CS윈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 수혜주죠. 해주고 지금 시대 흐름과 맞고 업황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내년도 또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삼각 수렴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은 이 종목만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솔루션 오늘 1.4% 정도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아침에 보였던 이 엔캠과 거의 유사하죠. 박스권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막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막 올라가지도 않아요. 하지 않죠. 업황도 좋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지금 그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2021년도 이때가 거의 5만원대 저항선이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고점 때 이때가 5만원대 고점, 그리고 22년 올해 또 5만원대 고점입니다. 자, 이 5만원대 고점을 뚫는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로 내려가는 겁니다. 효과가 나면서.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태양광 쪽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히팅 관련주 형광밴드, 오늘 장 초반에 2%까지 빠졌는데 4% 올랐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6%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4.7%까지 빠지다가 1.47%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피팅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반이음새라고 하죠. 왜냐하면 피팅 관련주가 선박, 조선 쪽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에도 들어갑니다. 플랜트 업황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에도 또 들어가요. 분들이. 그래서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지금 매출액이 5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구간들, 오늘은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왔지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요한 종목이라서 그래요. 왜? 주도주라서 그렇습니다. 주도주. 주도주는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매도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들은 지금 업황이 엄청 좋아요. 업황. 현대일렉트릭에서 생산하는 변압기라든가 고압, 초고압 차단기 같은 게 그럼 이게 태양광에도 들어가고요. 태양광 발전할 때도 풍력 발전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원자력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선박 쪽도 관련돼 있죠. 자, 이게 에너지 쪽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이 에너지 쪽이 좋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에 또 생산하는 그 제품들도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겁니다. 주도주.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냥. 이런 종목들을 언제 파셔야 되냐면 추세가 하락할 때까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추세가 하락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 목표가라는 게 의미 없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비싸게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비싸게 사줘야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업황이 좋아야 되고요. 이 업황이라는 게 이제 시대의 흐름과 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이 이런 주도주하고 관련된 종목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그룹주 매도 기회가 왔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